마감 같은 경우에는 실내하고 실외 이제 양쪽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마감이. 그래서 이제 오늘 해보실 거는 실외를 먼저 하시고요. 그 다음에 실외에서 이제 실내로 넘어가 볼 텐데, 보통은 이제 제가 외부 강좌를 하게 되면 그 건축 같은 경우에는 되게 빠르게 나가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가능한 게, 제가 이제 그 저한테 배우는 분들을 이렇게 거의 맨투맨으로 맞다시피 해서 가르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데, 이게 온라인이라는 특성도 있고, 그 다음에 이 강좌 자체가 제가 먼저 보여드리면 여러분들이 따라하는 형태의 지금 강좌로 나가고 있어서, 아무래도 이게 좀 그 외벽과 내벽을 나누든지 아니면 하다가 좀 이게 끊어질 것 같다 그러면 동영상을 아예 두 개로 만드는 게 낫지 않은가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일단 외벽 부분에 대한 거를 먼저 좀 보실 텐데, 이 레빗에서 사용되는 이 외벽 같은 경우에는 건축에서 사용되는 마감하고 거의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라기보다는 건축에서 사용되는 마감을 그냥 그대로 사용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가장 빠르실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이 건축물에 사용되는 마감이 드라이비트 뭐 요런 마감들인데, 일단 도면을 보시면서 한번 좀 설명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면도를 열어서 이제 좀 확인을 해볼 텐데요. 단면도. 그 단면도에서 보시게 되면, 지금 여기 경계 보이시죠? 이쪽에 지금 중간 경계를 통해서 좌측하고 우측으로 재질이 완전히 나눠지게 돼요. 그래서 좌측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화강석 마감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우측 같은 경우에는 드라이비트 그리고 벽돌, 그러니까 샌드스톤 같은 약간 벽돌 재질 나는 걸 붙이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제가 이쪽 한쪽을 확대를 해서 이렇게 보여드리면 지금 중간에 공간이 비죠. 보통은 이제 여기 단열재가 들어가거나 그 다음에 아니면 공간으로 이제 놔두기도 하는데, 실제로는 단열재가 시공이 됐어요,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단열재를 이용을 해서 이쪽을 채워 놓고요. 그 다음에 겉에 표면에 이제 이쪽에 마감을 이제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좌측은 화강석 마감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그다음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위 상단과 하단 부분 있죠. 요 상단과 하단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인면도를 보시면 조적 구조로 되어 있고요. 중간에 있는 요 층이 그 드라이비트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쪽 가장 쉬워 보이는 이쪽부터 작업을 좀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도 이제 그 적층벽이라는 명령을 통해서 간단하게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좌측 우측으로 한번 해보게 되고, 지금 이 강좌에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말이 꼬이죠. 자, 일단 1층으로 가봐야 되겠죠. 1층. 자, 1층으로 이동을 하시게 됐으면 이 참조평면이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참조평면 라인이. 이 참조평면 라인을 기준으로 좌측은 화강석 마감이 되는 거고, 우측은 드라이비트 마감이 된다. 드라이비트 벽돌로 만들어진 적층벽이 마감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쪽에 좌측 부분이 쉬우니까 이쪽을 먼저 좀 작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좌측 부분부터 일단 두께를 먼저 재셔야 되겠죠. 두께를 재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두께를 재보면 가장 바깥쪽에 이 돌 붙이는 이쪽 마감은 30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안쪽은 만약에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숫자가 안 찍힐 때는 탭을 눌러서 여기 지정을 하시면 되겠죠. 30 곱하기 70이죠. 30, 70. 그리고 이제 참고 삼아 좀 말씀을 드리자면, 보통 스터드 같은 이런 벽체 부분에는 이렇게 벽이 이렇게 마감이 있고 벽체가 이렇게 있어서 공간이 있으면 이 부분에 이제 각 파이프가 이렇게 시공이 되거나 아니면 이렇게 스터드 형태로 이렇게 작성이 되는데, 레빗에서는 사실 이걸 구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으로 통벽으로 이제 작성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안쪽에는
단열재가 들어가고요. 바깥쪽으로 마감재가 붙는, 그러니까 이중 레이어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중 레이어 구조. 자, 요 벽을 이제 한번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 탭에서 이제 작성을 하실 수가 있고, 일단 재질을 좀 만들고 시작을 하죠. 자, 관리 탭에 가보시면 여기 재료라고 있는데요. 자, 재료에서 두 가지 재료를 만드시면 되세요. 두 가지 재료를. 자, 첫 번째 재료는 화강석이라는 재료를 하나 만드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만드실 거는 단열재로 사용할 재질을 만드시면 됩니다. 화강석으로 사용할 재질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는 이제 이미지를 가지고 와가지고 막 붙이고 하실 텐데, 오늘은 그냥 기본적인 재질만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쭉 내려보시면 돌이 없죠? 자, 그러면 이쪽 좀 볼게요. 이쪽에 재질이 없는 경우에는 이쪽을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쪽도 쭉 내려보시고요. 아마 이게 돌이 이쪽에 없을 수가 있어요. 있을 것 같은데, 석재, 벽돌, 코어, 벽돌은 좀 있네요. 이쪽에 있는 석재를 이용을 하겠습니다. 그거 좀 비슷하니까 색상이. 자, 이쪽에 있는 이 석재라는 재질을 사용을 하시려면 반드시 이 재질을 선택을 해 주시고 요 버튼을 눌러 주셔야 돼요. 요 버튼을 눌러 주셔야 이 재질이 이쪽 라이브러리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 석재를 눌러서 이렇게 업로드를 하신 다음에 얘를 그냥 쓰시면 안 되죠. 마우스 오른쪽 복제를 반드시 해 주셔야 되고요. 이름은 01로 할게요. 01 화강석 마감, 화강석이라고 쓰시죠. 그냥 화강석이라고 써주시면 될 것 같고, 색상이 어차피 저희들이 렌더링을 걸지는 않지만 기본적으로 작성을 할 때 지금 콘크리트가 약간 어두운 회색으로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쪽도 보면 회색으로 나오고 있죠. 그렇죠? 이럴 때 어떻게 하시냐면 이 렌더 모양 사용에 지금 체크가 풀려 있는데요. 얘를 한번 체크하셨다가 색상이 바뀌는 게 확인이 되시면 다시 한번 풀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색상을 맞추시면 되고, 이 색깔이 아니라 만약에 이제 원하시는 다른 색이 있다 그러면 그 색을 지정을 하시면 됩니다. 색깔을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화강석 같은 경우에 당연히 매지가 들어가야 되겠죠. 매지 뭔지 아시죠? 매지. 구글을 좀 들어가 볼까요? 구글에 들어가 보면, 자, 화강석을 한번 검색을 해 볼게요. 화강석을 이렇게 검색을 한번 해보시면 지금 바로 나오네요. 지금 이 들어가는 요 홈 보이시죠? 얘를 매지라 그러는데, 이 매지 표현을 해주셔야 돼요. 원래는 이렇게 레빗으로 매지 표현을 이렇게 디테일하게 두께가 있는 이렇게 두께가 있게 마감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냥 선으로만 나갔는데, 그 부분에 대한 작업을 어디서 하시냐면 이쪽에 보시면 표면 패턴이라는 게 있어요. 표면 패턴. 이 표면 패턴하고 절단 패턴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설명을 드리자면, 벽이 이렇게 있으면요, 벽이 이렇게 있어요. 벽이 이렇게 있으면 요 부분은 표면이죠. 이 표면에 적용되는 게 바로 이 패턴입니다. 이렇게 이 절단 패턴이라는 거는 이렇게 잘린 부분들, 그러니까 윗면이나 옆면 같이 잘린 부분에는 이 절단 패턴이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표면 패턴은 표면, 절단 패턴은 절단면에 적용되는 거. 자, 두 가지가 약간 좀 성격이 다른데, 표면 같은 경우에는 보통 서페이스, 그 다음에 절단은 컷이라고 합니다. 컷. 자, 표면 패턴에서 없음을 눌러주시게 되면 여기서 해치를 선택을 이렇게 하실 수가 있는데, 해치 패턴을 여기서 잘 보셔야 될 게 초안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그 영문판에서 뭐라고 되어 있더라? 제가 지금 헷갈리는데, 아무튼 얘는 절단에 사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표면에 사용되는 건 이 모델입니다. 모델.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표면에다가 패턴을 주고 싶다 그러면 반드시 모델을 이렇게 선택을 하셔야죠.
모델을 선택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여러 가지 패턴들이 좀 있죠. 이렇게 많지는 않고요. 새로 만드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캐드에서 사용하는 패턴을 가지고 오실 수도 있어요. 사실 저희들은 그냥 있는 거 쓸게요. 자, 600에 1200 요걸 이용을 하겠습니다. 표면으로. 자, 확인 누르시면 이렇게 싹 들어갔죠, 패턴이. 자, 절단 패턴은 뭐 안 주셔도 되고요. 자, 적용 한번 누르시고, 단열재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금 0001이라고 나눠놨는데, 제가 있는 회사에서는 00이라는 넘버가 붙은 거는 다 구조재고요. 01이라고 붙은 넘버는 전부 다 마감재입니다. 마감재. 자, 여기 단열재가 바로 밑에 있죠. 얘를 복제만 하겠습니다. 얘도 01 하고요. 단열재라고 이름만 바꾸시면 되겠죠. 그리고 얘는 렌더 모양 사용을 하시게 되면 아마 좀 더 이렇게 진하게 나올 거예요. 그리고 표면 패턴이 필요가 없죠. 단열재니까. 그죠? 얘는 절단 패턴이 필요하겠죠. 자, 그래서 확인 눌러서 화강석하고 그 다음에 절단 패턴. 단면 뭐냐, 뭐라 그러죠? 갑자기 까먹었다. 단열재. 죄송합니다. 자, 두 개를 만들었고요. 이제 벽을 한번 만들어 볼 차례인데, 벽은 어떻게 만드시냐면, 건축 탭에 가보시면, 이쪽에 벽이라고 있죠. 그러면, 이전에 우리가 이제 사용하던 이런 벽들이 있는데, 이거 그대로 복제를 해서 쓰시면 돼요. 어떻게 복제하냐면, 지금 기본 200 나와 있는데, 얘를 유형 편집을 하고요. 복제를 해서, 이름을 주시는데, 이름 어떻게 하시냐면, THK100. 총 두께는 100이죠? 그리고 언더바 화강석 마감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단열재 칠 수도 있긴 한데 단열재까지 다 쓰시는 게 아니라 보통은 이렇게 화강석 마감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만약에 그 실내 재료 마감 기호표라는 게 있어서 벽체의 유형명이 지정이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벽체의 유형명을 써주시면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셨죠? 자, 해서 확인 눌러주시고, 자, 이제 적용을 해야 되니까 구조에 편집 버튼 들어가시면 여기 지금 하나밖에 없죠. 근데 지금 저희들이 필요한 거는 단열재도 하나 들어가야 되고, 그러니까 요 단열재도 하나 여기 들어가야 되고, 마감재도 여기 하나 들어가야 되죠. 그렇죠? 이럴 땐 어떻게 하시냐면, 자, 2번 선택한 상태 여기 하단에 보시면 삽입이라고 있습니다. 삽입. 를 눌러주시면 이게 하나 딱 들어가죠. 행이. 그죠? 그러면 여기가 바깥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또 헷갈릴까봐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이 화살표 기억나시나요? 이 화살표가 있는 쪽이 마감면입니다 라고 제가 강제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화살표가 있는 쪽에 두께가 얇은 벽이 이렇게 위치를 하게 되겠죠. 마감이 이렇게. 그래서 순서대로예요. 순서대로. 코어 경계라는 거는 다른 예제를 다룰 때 제가 강좌를 할 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여기에서는 그냥 이게 가장 바깥면이구나 하시면 화강석의 두께, 안쪽은 단열재의 두께. 그다음 여기는 당연히 화강석이니까 재질을 화강석으로 바꿔주시면 되고요. 여기는 뭘로 하셔야 될까요? 그렇죠. 단열재를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되겠죠. 화강석, 단열재. 그리고 앞단에 보시게 되면 지금 이 화강석은 마감재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구조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눌러서 마감재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 얘는 단열, 공기층을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 보면 바깥쪽에 이게 구조 재료냐 아니냐 이렇게 선택을 하는 게 나오는데, 콘크리트나 벽돌이나 철골이 아닌 이상이야 얘는 필요 없습니다. 아무 의미 없으니까 얘는 그냥 무시하시면 되고요. 자, 확인을 누르시면, 자, 이렇게 새로운 벽체 유형이 여기 작성이 된 게 보이시죠?
자, 제가 한번 그려볼 텐데, 자, 지금 높이고 1층이죠. 상단이 1층에 가 있으면 안 되죠. 상단은 루프에 걸어야 되고, 지금 베이스 간격을 보시면 여기 마이너스 500이 들어갔죠. 단열 줄기초 작성하느라고, 그렇죠? 얘는 제로로 맞춰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벽을 이쪽에다 한번 그려볼게요. 자, 싹 그려보면 어떻게 되죠? 거꾸로 돌아갔죠. 뒤집어 줄 때는 벽을 선택을 하시고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이렇게 뒤집어집니다. 자, 요거 잘 염두하시고, 자, 한번 그려볼게요. 자, 벽에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한 바퀴 타고 돌리시면 되겠죠. 이렇게 지금 보시면 뒤집어져 있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면 된다. 자, 마우스를 벽 위에다가 올리시고 탭 버튼을 한 번만 딱 눌러주시면 전체가 다 파란색으로 바뀌죠. 이때 마우스 왼쪽 버튼을 클릭하시면 벽이 선택이 됐죠. 스페이스바를 이 상태에서 누르시면 얘가 싹 뒤집어지죠. 이렇게. 자, 이렇게 뒤집어 놓고 얼라인을 이용해서 면에다가 면을 이렇게 잡아주시면 정확하게 붙겠죠. 선이 삐뚤어져 있더라도 면은 수평이기 때문에 이렇게 바로 붙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참조표면 기준으로 해서 싹 붙여주시고, 이쪽도 이렇게 붙여주시고요. 자, 3D로 봐볼게요. 지금 보이시죠? 자, 음역 처리. 자, 음역 처리 눌러보시면 여기 지금 쉐이드 들어가는 것까지 전부 다 표현이 됐고요. 높이 부분을 맞춰야 되는데, 그러니까 얘를 새로 다시 위에서 그리시는 게 아니라 마감이기 때문에 원래는 층별로 마감을 합니다만 워낙에 짧죠, 높이가. 그래서 얘는 자, 전체로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되겠죠. 어떻게 했냐면요, 마우스를 일단 대고요, 탭 누른 다음에 마우스 왼쪽 버튼을 클릭 하시게 되면 전체가 선택이 되고요. 아까 여기 700만큼 올라갔죠.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상단 간격 띄우기에다가 700이라고 넣으시면 되고요. 넣어볼게요. 자, 700이라고 넣으시면 이렇게 딱 올라오죠. 그렇죠? 지금 보시면 아래쪽에 안 붙었죠. 요 벽이 이 하단까지 붙어야 돼요. 그러면 단면도를 통해서 높이를 좀 확인하셔야 되겠죠. 자, 좌측에 보니까 자, 여기까지 왔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얼마인가 봤더니 자, 200입니다. 200. 자, 똑같이 하시면 돼요. 여기서 3D로 딱 잡으신 다음에 베이스를 마이너스 200 해주시면 이렇게 딱 떨어지죠. 이렇게. 자, 이제 그 반대쪽도 좀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보시면 이제 이쪽은 적층벽인데 그 도면을 제가 볼게요. 정면도를 보시면 지금 여기 나와 있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쪽 하단부에 보시면 벽돌이죠. 그 다음에 이쪽은 드라이비트, 상단은 다시 벽돌 이렇게 되어 있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벽이 별도의 벽들이 하나, 둘, 세 개가 들어가 있죠. 그쵸? 둘, 세 개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여기까지 본다 그러면 이제 별도로 따로 있는데, 일단 이쪽은 좀 무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 개의 벽이 있는데, 첫 번째 벽 같은 경우에는 벽돌이라는 게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더하기, 그러니까 순서대로 쌓아보면 벽돌이 있죠. 그 다음에 드라이비트, 다시 벽돌이죠. 그렇죠? 그러면 순서대로 해서 이렇게 세 번을 쌓아야 되고, 종류는 벽돌벽 하나, 그 다음에 드라이비트 하나, 두 개가 필요하겠죠. 자, 이런 작업을 하실 때는 이 벽돌벽의 유형과 드라이비트의 유형을 미리 만들어 놓고 작업하시는 게 제일 빠릅니다. 정확하고요. 자, 어떻게 작업을 하시냐면, 자, 보여드릴게요. 자, 1층입니다. 1층에서 이쪽에 그 벽을 선택을 하셔가지고, 아까 이거 화강석 마감 있었죠. 똑같습니다. 마감재 두께는 얘를 일단 이렇게 하나 그리세요. 하나, 그 다음에 이쪽에 둘. 길이는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그려 놓으시고, 이거를 벽돌로 바꾸시고 얘를 드라이비트로 바꾸시면 되겠죠. 각각 다르게.
한번 바꿔볼게요. 어떻게 바꾸시냐면요. 선택을 먼저 이렇게 하셔야 되고요. 선택을 먼저 위에 걸 하시고 당연히 유형 편집을 누르시면 되겠죠. 유형 편집. 자, 유형 편집을 이렇게 눌러주시면 유형 편집을 누르시고 복제하셔야죠. 화강석 마감이 아니죠. 이제는 뭐라고 쓰셔야 되냐면 벽돌벽 마감이라고 쓰셔야죠. 벽돌벽 마감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하단에서 편집에 들어가셔서 어차피 단열재는 똑같습니다. 이거 화강석만 바꾸시면 돼요. 재질을 뭘로 바꾸시냐면 벽돌로 바꾸시면 되겠죠. 그게 어디 있냐면요, 재질구를 열고 이렇게 들어가서 좀 내려보면 두 가지 벽돌이 보이실 거예요. 아마 뭐가 있냐면 벽돌 공통하고 붉은 벽돌 치장 쌓기. 사실은 아마 이게 제가 볼 때는 그냥 색깔 패턴하고 절단 패턴만 다르지 뭐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건축이니까 외벽 치장으로 가는 게 맞겠죠. 그래서 얘를 선택을 이렇게 해주시고 복제하셔야죠. 당연히. 그죠? 요거 제가 따로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이제는 뭐 복제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01이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고 제가 확인 바뀌었죠? 자, 확인 누르고 확인 누르면 자, 3D로 보시면 바뀌었죠. 그렇죠? 지금 벽돌벽이라고 되어 있고 뒤쪽 거는 아직 화강석이고. 자, 똑같은 방법으로 뒤에 있는 벽을 선택을 하고요. 자, 유형 편집 또 복제. 이번에는 당연히 드라이비트라고 하셔야 되겠죠. 자, 드라이비트로 할게요. 자, 드라이비트라고 하고요. 또 편집 들어가서 이 화강석의 재질을 바꾸시면 되는데 사실 저 드라이비트가 재질이 좀 어려워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드라이비트를 이렇게 찾아보시면 자, 드라이비트라고 이렇게 찾아보시면 드라이비트 여기 있죠? 자, 드라이비트 찾아보시게 되면 요거 뭐죠? 요거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스티로폴 위에다가 이렇게 뿜칠 형태로 칠하는 마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뿜어서. 그래서 이렇게 약간 고급지게 만들어내는 방법도 있고요. 이렇게 이것도 다 드라이비트 이런 것도. 근데 이 드라이비트라는 재질이 마감을 지정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페인트 지정을 하든가 아니면 다른 걸로 지정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는 이 콘크리트 있죠? 요거를 좀 바꿔서 씁니다. 사실 저는. 왜냐면 이제 이게 이 표면 패턴도 그렇고. 자,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얘를 바꿔서 쓰는데 어떻게 쓰냐면 자, 콘크리트를 복제하시면 되겠죠. 그냥 복제해서 이름만 01점 드라이비트라고 쓰시면 돼요. 여기서 드라이비트라고 써주시고 당연히 절단 패턴에서 얘를 빼셔야죠. 얘는 콘크리트입니다. 그래서 얘는 패턴 없음 지정하시면 돼요. 절단 패턴 없음 혹은 절단 패턴을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솔리드로 채우셔도 되고요. 아예 까맣게. 저는 오히려 까맣게 채우는 걸 추천을 드리긴 하는데 웬만하면 그냥 없음으로 할게요. 자, 없음. 그 다음에 여기 이 재질 요 보이는 요 패턴이 겉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게 실제 드라이비트 표면 패턴 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자, 색상은 마음에 드는 걸로다가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고 여러분들이 알아서 이거는. 그리고 확인 눌러주시면 이렇게 들어갔죠. 드라이비트라고. 자, 확인 누르면 얘도 이렇게 바뀌었죠. 재질이 같은 듯 약간 색상이 다르니까 이렇게 보이겠죠. 자, 그 적층벽은 어떻게 적용을 하시냐면 스택 월이라고 그러는데 쌓는다라는 의미겠죠. 스택이니까 여기 벽 눌러보시면 여기 벽 명령을 이렇게 선택을 해보시면 자 보세요. 벽을 선택을 이렇게 해보시면 기본 벽 유형을 눌러서 아래쪽에 쭉 내려보시면요. 아래에서 하나 둘 셋 넷 여기 적층벽이라고 이름이 딱 들어있죠. 적층벽 이게 스택이라고 되어 있어요. 스택 월인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당연히 얘를 선택을 해서
얘를 유형 편집을 하시고 나서 쓰시면 돼요. 자, 해볼게요. 선택을 하시고 유형 편집 하시게 되면 외부 어쩌고저쩌고 뭐라 들어가 있죠. 자, 복제. 일단 두께는 100이잖아요. 그죠? 두께는 100이고요. 그 다음에 그냥 적층이라고 쓰겠습니다. 이름은 원래 벽체 이름이 있겠죠. 자, 적층이라고 이름을 넣어 주시고요. 자, 확인 눌러 주시면 자, 이름 들어갔죠. 얘는 미리 보기 버튼을 눌러 주시는 게 좋아요. 이거 미리 보기를 누르시고 보면서 하는 게 제일 빠릅니다. 자, 미리 보기를 눌러 주시면 이렇게 벽에 완성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자, 편집 눌러 보시면 지금 숫자 클릭해 보시면 순서대로 쌓인 게 보이시죠? 그렇죠? 근데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은 제일 아래가 벽돌이죠. 얘를 눌러서 쭉 올려 보시면 여기 있죠. 두께 100 벽돌벽 들어갔죠. 자, 1번 눌러 보시면 이 중간에 우리 드라이브 비트죠. 그러면 얘를 눌러서 드라이브 비트를 선택을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자, 여기까지 왔는데 이 위에 하나 더 있어야 되죠.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숫자 1번을 선택을 하시고 삽입을 누르시면 얘가 이렇게 올라가요. 하나가 복제가 돼서. 그러면 얘를 벽돌벽으로 마감을 해주시고 바꾸시면 되겠죠. 그러면 자,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벽돌, 드라이브 비트, 벽돌 이렇게 순서대로 쌓이게 되고요. 높이를 이제 지정을 하셔야 되는데 가운데는 변수라고 들어갑니다. 가운데 왜 변수예요? 이거 되게 헷갈려 하시는데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보세요. 지금 이렇게 쌓았죠? 여기가 1000이고요. 여기가 900이에요. 그럼 여기는 전체 높이에서 이거랑 빠지니까 답이 나오죠. 그래서 변수입니다. 다른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변수라는 거는 어차피 위에 있는 치수와 아래에 있는 치수에서 전체 벽 높이에서 빼버리면 이 숫자가 나오기 때문에 고민하실 필요가 전혀 없죠. 그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아래쪽과 위쪽 이 두 개 값만 아시면 되는데 얘는 단면도를 보시면 돼요. 자, 단면도 들어가서 자, 여기 보시면 자, 여기 하단에서부터 상단까지가 얼마냐 재봤더니 1100이죠. 1100. 그리고 이쪽은 아마 1000일 거예요. 제 기억이 맞으면, 아이고. 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쪽에다가 탁 찍어보면 지금 1000이라고 나오죠.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그려야 될 이 벽은 이쪽이 1100, 이쪽이 1000, 가운데는 변수. 자, 여기가 1100이 1100, 여기는 1000. 그러면 가운데는 변수라 그랬죠? 가운데는 무조건 변수. 자, 그리고 확인을 누릅니다. 확인. 그리고 확인 눌러주시고요. 일단 이게 제대로 들어갔는지 확인 먼저 하셔야 되죠. 어떻게 하냐면 직접 그려보시는 게 제일 빠르죠. 그려서 보시면 이렇게 딱 이해되시죠 이제? 자, 해서 요걸 싹 지우고 1층에서 적층벽을 이제 그려보시면 되겠죠. 어떻게 그리냐면 자, 벽에서 적층벽이죠. 그러면 대충 스페이스바 누르시면 돼요. 이렇게 뒤집어서 싹 그려주시고 자, 얼라인을 이용해서 이렇게 벽에다가 붙입니다. 아직 다 붙이면 안 돼요. 왜냐면 이 높이를 다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이거 붙여버리면 얘랑 같이 움직여요. 그래서 이거 보시면 지금 여기랑 거의 비슷한 건데 똑같죠. 사실은 이 높이가 200이 있죠. 그 다음에 요 깊이도 200이었죠. 자, 똑같이 하시면 돼요. 탭 눌러서 이 벽을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요. 베이스는 마이너스 200 해야지 내려가고 상단은 200 해야지만 여기 딱 맞죠. 그림으로 보여드리면 여기가 지금 1F고요. 여기가 루프 이렇게 돼 있으면 원래 벽은 이렇게만 그려져 있어요. 그런데 이 하단부에 모서리가 200이 떨어졌기 때문에 여기서 마이너스 200을 내린 거죠. 그게 요 값입니다. 요 값. 그 다음에 이 상단부가 200이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요 값입니다. 요 값.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이 벽체를 작성을 하실 때는 베이스와 그 다음에 상단에 대한 구분을 좀 잘 하셔야 되겠죠. 자, 이렇게 작성을 해 놓으시고 이제 뭐 어떻게 하시면 돼요? 평면에서 얼라인만 하시면 되죠. 얼라인에서 이거 싹 붙여주시고, 얼라인에서 싹 붙여주시고,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깔끔하게 모델이 나왔죠. 자, 정면도 한번 열어서 이제 확인 한번 해볼게요. 또 추가로 작업을 해야 될 게 있는지. 단면도를 보시게 되면 외벽에 관련된 것만 먼저 보겠습니다. 여기 몰딩 있네요. 이 몰딩이 한 바퀴 돌아가겠죠? 자, 그러면 얘는 몰딩의 사이즈를 좀 재봐야 되는데 제가 사이즈를 알고는 있지만 한번 재볼게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아마 100이고요. 여기가 200.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가 350. 자, 패밀리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패밀리. 자, 일단 패밀리 만드시기 전에는 반드시 뷰 탭에서 숨겨진 창닫기를 한 번씩 눌러서 꺼버리시고 완전히. 근데 여기 새로 만들기에 마우스 가만히 올리시면 패밀리로 들어가죠. 그러면 여기 패밀리를 선택을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쭉 내려보시면 미터퍼 프로파일이라고 있다 그랬죠. 자, 미터퍼 프로파일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열기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리시면 되는데 뭘로 그리신다? 이 선으로 그리시는 게 제일 빠르겠죠. 교차 지점에서부터 스타트해서 위쪽으로 350. 여기 옷 하나도 그냥 진행하시면 돼요. 자, 이쪽으로는 100. 그 다음에 하단으로는 200. 그리고 여기 딱 끊어주시면 되겠죠. 지금 요거 사이즈는 틀렸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끊다가 중간에 그리시다가 중간에 끊지 마시고 여기 선택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숫자를 이렇게 수정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선택을 해서 싹 찍으신 다음에 350이라고 하시면 치수를 맞추실 수가 있고요. 이쪽도 한번 재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어떻게 되어 있나? 자, 치수가 짧죠?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점이라서 참 치수를 수정하기가 애매하네요. 어쩔 수 없네. 짱 들여놓은 다음에 얘를 200이라고 바꾸시면 되고요. 얘는 그냥 다시 그리시는 게 빠르겠죠. 자, 선을 이용해서 이 끝단에 딱 걸어주시면 되고요. 저장을 하셔야 되겠죠. 자, 저장하겠습니다. 먼저 저장해서 저 프로파일의 사이즈를요, 제가 가로 100에 높이는 350으로 만들게요. 그리고 얘를 로드를 하면서 그냥 닫아버리시는 게 제일 빠르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프로젝트에 로드한 후 닫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얘가 딱 닫히면서 넘어갑니다. 일로 넘어왔어요. 자, 그럼 여기다가 적용을 어떻게 하냐면 저기 건축 탭에 가서 다머시 했던 거죠. 벽에 가보시면 벽 수입 있죠. 자, 벽 수입을 선택을 하고요. 유형 편집 당연히 복제를 한번 하셔야 되겠죠. 아까 100 곱하기 350이었죠. 350 이렇게 바꿔주시고요. 프로파일을 여기서 변경을 해줍니다. 이렇게. 그리고 얘는 재질이 되게 중요한데 콘크리트가 아니죠. 왜냐면 여기 벽돌하고 같이 붙어야 되니까. 여기에는 쭉 보시면 붉은 벽돌로 적용을 하시면 되겠네요. 붉은 벽돌 선택하고 확인 하시고 확인 눌러주신 다음에 마감을 할 때는 지금 보시면 좀 나오죠? 오브젝트가 나오는데 이걸 처음부터 여기다가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대충 봐서 선택하시고 돌려서 이렇게 찍어주시면 돼요. 다 됐으면 ESC 눌러주시면 재질이 이렇게 적용이 되고요. 요걸 맞추는 거는 단면도에서 맞추셔도 되고 단면도에서. 근데 단면도에 가보시면 아마 안 보일 거예요. 이렇게 3D 상태에서 얼라인 하셔가지고요. 여기 표면 면을 잡아주시고 여기 면을 잡아주시면 이렇게 딱 붙죠. 이렇게 붙여주시면 아주 간단하게 이제 마감이 끝났고요. 그리고 이제 외벽 마감을 하면서 요거까지 한번 해볼게요. 지금 여기 보시면 두 개의 패턴이 다 튀어나오기 때문에
좀 보기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보통 우리가 두껍석이라는 걸 이용을 해서 여기를 마감을 짓게 되는데, 수입이라는 걸 쓰면 간단하게 해결이 되지만 아직은 여러분들이 수입을 안 배워서 그냥 바닥으로 어떻게 하는지 처리를 좀 해보고요. 자, 어떻게 하시냐면 일단 루프로 가야죠. 그렇죠? 루프로 일단 가셔서 여러분이 주의 있게 보셔야 될 게, 요 라인을 경계로 해서 이쪽은 700 이렇게 되어 있고 이쪽 부분은 이렇게 내려와 있는 거, 그래서 이쪽을 먼저 작업을 하시면 되겠죠. 이쪽을 먼저. 자, 바닥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건축에서 바닥 선택을 하시면 되고, 자, 유형 편집하겠습니다. 자, 복제. 두껍석 같은 경우에는 지금 두껍석이 뭐지 하실 것 같아서 사진을 조금 보여드리면 많이 보시던 거예요. 두껍석 바로 나오죠. 자, 두껍석이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요거죠. 요거 옥상 같은 데 보시면 난간 같은 데 받쳐놓은 돌 있죠. 얘를 두껍석이라고 합니다. 요렇게 받쳐놓은 것들을 요런 식으로 덮어놓은 것들을. 그래서 이 두껍석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벽이 요렇게 나와야 돼 있으면 요쪽으로 요렇게 들어가죠. 요런 식으로. 그죠? 그래서 두껍석에 보통 이제 두께 같은 경우에는 뭐 40, 50 이렇게 있는 것도 있는데, 여기 사이즈 있네요. 제가 사이즈 보니까 사이즈를 좀 보면, 아이고야, 여기는 좀 두껍죠. 그리고 경사가 져 있는데, 여러분들이 아직 2단계까지는 배우신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처리를 할게요. 그래서 높이를 60으로 하고요. 폭은 벽체의 폭보다 양쪽으로 30씩 더 나가게. 무슨 말이냐면, 벽이 이렇게 있으면요, 이쪽으로 30 나가서 이렇게 작성이 되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일단 두께부터 만들으셔야 되겠는데, 자, 여기 들어와서 두께는 제가 60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콘크리트가 아니라 두꺼운 석재잖아요. 그죠? 그냥 화강석 합시다. 화강석. 자, 화강석으로 두껍석 마무리까지 해서 확인 누르시면 되고요. 확인. 자, 그럼 이제 바닥에 작성이 됐는데, 잘 보셔야 되는 게, 요 라인의 바깥쪽으로 20, 요 라인의 바깥쪽으로 20씩 이렇게 나갈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때는 가장 쉽게 그리는 방법이 뭐가 있냐면, 자, 경계선에 보시면 라인이 있습니다. 이렇게 선을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고요. 선을 선택을 해주시면 앞쪽에 간격 띄우기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사용자가 이 지점을 선택을 하시게 되면 여기서 준 간격만큼 이렇게 선이 그려져요. 그러니까 옵셋이 되는 거죠. 여기다가 20이라고 집어넣고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되겠죠. 자, 제가 시작하면 이렇게 선이 지금 안으로 들어왔죠.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바깥쪽이 튀어나갑니다. 그래서 포인트를 싹 찍어서 이렇게 포인트, 이쪽도 포인트, 여기도 이렇게 안쪽을 딱 찍어주시면 되겠죠. 안쪽을 이렇게 연결을 해서, 안쪽을 이렇게 연결을 해서 안쪽을 찍어주시고, 다시 시작했던 자리에 와서 탁 찍으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바닥에 이렇게 싹 연결이 됐죠. 자, 그리고 높이는 지금 벽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700이거든요. 그쵸? 그런데 여기다가 우리가 700이라고 주면 바닥이 이렇게 그려지겠죠? 요 두껍석의 두께만큼 얘를 올리셔야 되겠죠. 두껍석의 두께만큼. 제가 이거 이름을 안 바꿨네요. 아이고야. 잠깐만 계셔보세요. 저도 이럴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따가 200도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네요. 자, 요렇게 해 주시고, 60이니까 당연히 어떻게 하셔야 돼요? 바닥의 두께는 760이 나와야 되겠죠. 그리고 오케이, 무조건 아니요 하시게 되면 요렇게 마감재가 싹 들어갔죠. 요거 잘못 줬네요. 자, 제가 요거 바꿀게요. 이거 제가 재질을 잘못 줬어요.
됐죠? 자, 이렇게 마감을 해서 얘를 돌리시면 되고요. 이쪽도 뭐 한번 해볼게요. 자, 루프에서 이쪽 같은 경우 여기 마감이 이미 여기 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그냥 이렇게 덮는 정도 수준에서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축에서 바닥으로 들어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선으로 이용을 하는데 간격을 띄우시면 안 되겠죠. 그죠? 간격 띄우면 망하겠죠. 그래서 여기 선택해 주시고, 그리고 쭉 돌려주시면 되겠죠. 한 바퀴. 여기도 이렇게 한 바퀴. 그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찍어 주시면 되고요. 얼라인 시키셔도 돼요. 대충 그리신 다음에. 자, 이렇게. 자, 만약 이렇게 찍었다 그러면 일단 종료시킨 다음에 얼라인으로 참조표면에다가 얘를 딱 찍으시면 되겠죠. 이렇게 760이 아니라 얘는 260이어야 되겠죠. 그리고 완료하시면 아니요 하시면 되고, 요렇게 작성을 하실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옆면도 막아 주시려면 벽으로 막으시면 되는데, 일단 나중에 수입을 배우시게 되면 이게 한 번에 막는 게 가능하니까요. 그때 작업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은 그냥 이 상태에서 놔두시면 될 것 같으세요. 지금 이제 외벽 부분이 다 이제 마감이 됐죠. 보시는 것처럼 빠짐없이 마감 다 들어간 거 확인하셨으면 됐고요. 다음 강좌는 이제 내부. 여기 바닥까지 한번 마감을 해볼까요? 이쪽 바닥까지. 자, 루프에서 이제 마감을 하셔야 되겠죠. 루프에서 마감을 해야 되고, 일단 지금 여기 있는 얘네들 두껍석 얘네들 때문에 이 밑부분이 좀 작업하기가 어렵죠.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얘네들 숨기면 참 좋을 것 같지 않습니까? 어떻게 숨기냐면 객체 이렇게 선택을 이렇게 하시고요. 컨트롤 누르고 H를 2번 누르면 이렇게 숨겨져요. 그리고 HR 하면 다시 살아납니다. 자, 이 두 개를 선택을 해서 H 2번 숨겨주시고, 자, 이렇게 숨기신 다음에 바닥을 전체를 이렇게 덮으시면 되는데, 건축에서 이쪽에 보시면 바닥 있죠? 예, 바닥 선택을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아무래도 이제 마감재니까 원래는 이게 방수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지금 여기도 나와 있지만 도면상에 이런 점선이 들어가면 이건 방수 처리가 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방수 마감까지 다 해서 두께를 이렇게 재보면 45 정도 나오죠. 그렇죠? 그러면 얘는 간단하게 할게요. 자, 바닥에서 60짜리가 있으니까 얘를 유형 편집을 하겠습니다. 얼마로 할 거냐면 45 하시고 방수 마감이라고 써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방수 마감. 그리고 여기 편집에 들어가서요, 두께를 45로 하시고, 화강석이 아니죠. 화강석으로 마감을 하시면 안 되고, 좀 내려보시면 적당한 재질이 있을까 싶은데, 페인트 같은 게 있으면 꽤 괜찮겠죠? 아까 페인트 본 것 같은데? 여기 있네요. 요걸로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방수층 자체가 초록색으로 표현이 많이 되니까. 자, 얘를 복제를 하고요. 01점 방수 마감 이렇게 지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눌러서, 얘는 마감이니까 당연히 마감재 표기해 주고요. 자, 확인 누르시고 45죠 두께가. 그러면 여기 레벨 높이가 45가 들어가야죠. 45. 그래야지 이 레벨에서 방수층이 요 45만큼 여기 딱 뜨죠. 위로. 자, 45라고 넣으신 다음에 요거 직사각형 입력을 하시고, 여기서 시작하시면 안 되죠. 다 덮어야죠. 여기는 전체를 이렇게 덮어주시고 완료 눌러주시면 하단부에 부착하냐 물어보는데 이건 아니요 하시면 됩니다. 그냥. 그리고 3D로 뷰를 틀어보시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방수층까지 마감이 완전히 끝났습니다. 이 모델은 제가 예제란다. 그 강좌하고요 같이 제가 올려드릴 테니까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이거 꼭 연습을 좀 많이 하셔가지고 숙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